안녕하세요. 스타일19 임광목 대표입니다. 3월 21일 금요일 아침에 개장 전에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월요일 날이 시작됐다 하면 바로 금요일이 오는 것처럼 정말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정신없이 바쁘기 때문에 시간이 더 빨리빨리 지나가기도 하는데요. 굉장히 바쁘기 때문에 바쁜 가운데서 정신없이 시간이 지나가니까 더 자주 연락하고 더 자주 보자 이런 사람이 있고, 또는 어떤 사람들은 바쁘니까 좀 한가할 때 보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관계에 있어서 바쁠수록 시간 내기가 어려울수록 더 자주 보려고 노력하는 관계가 더 좋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증시도요, 쉬울 때, 편안할 때 보다 또 좀 더 어려울 때, 또 고민이 되는 지점에서 여러분들께 찾아뵙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오늘 또 이렇게 제가 아침에 짠 하고 나타났습니다. 지난 화요일 날이었나요? 제가 이제 최종적으로 업로드를 해드린 영상에서 그때 코스피 기준으로 2610에 도달을 했을 때에 당분간 추가 상승 관점. 근데 2610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 별 고민 없이 갭을 메우기 위해서 코스피 2610까지는 무조건 갈 거다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저번에 2550, 2530, 또 트럼프 간 2510까지 흔들리는 그 언더슈팅 구간에서 반등이 되면 이제 그렇게 갈 거다. 거기까지 목표 지점으로 잡자 말씀을 드렸었고, 그 목표 지점이 한 2주 만에 지난주 화요일로 기억이 되는데, 화요일날 2610까지 도달이 됐고, 제가 이제 그날 방송에서 그날은 개장전이 아니라 장마감 방송이었던 것 같아요. 그날 이제 제가 2610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일단 갭은 다 메워졌지만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를 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나서 수요일, 목요일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이에 어떤 날은 미국 증시는 하락한 날도 있고, 또 어떤 날은 상승한 날도 있었는데, 한국 증시는 미국 증시가 하락을 하든 상승을 하든 추가적인 상승을 시도했고, 실제적으로 추가적인 상승. 그래서 어제 고점이 코스피 2650 가까이 갔을 거예요. 코스피 2650 가까이 갔고, 종가상으로는 2630선을 회복을 했고, 자, 그 추가 상승이 나왔는데요. 그 추가 상승을 주도한 종목,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삼성전자가 이번에 주도를 했습니다. 2주 정도 전에 코스피가 2650, 2680까지 갔을 때, 그때 오버슈팅으로 제가 지정을 했을 때, 그때는 그 삼성전자가 59,000원, 58,000원대까지밖에 못 올랐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52,000원까지 밀렸던 거였는데, 이번에는 코스피 기준으로는 2600, 어제 장중에 50 가까이 됐지만 지금 종가상으로는 2630선인데도 그 삼성전자가 어떻게 됐습니까? 주가가 6만 전자에 올라섰습니다. 6만 전자 초반에 올라섰는데요. 이게 이제 삼성전자가 6만 전자 초반에 올라선 것이 5개월 만이다. 이게 5개월 만에 처음이다. 이 부분도 일단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 또 물론 이제 그 6만 전자의 지속성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1차적으로는 삼성전자가 왜 올랐나? 근데 삼성전자가 최근이 아니고 한 2, 3개월 동안에 여러 가지 호재가 있었어요. 일단 자사주 집행이 있었었고, 또 나름대로의 이런저런 그 주가 부양책을 제시를 했었었고, 또 그리고 이제 어제였나 그제였나 그 주총에서도 어떤 그 주주가치 측면에 대해서 제시가 된 부분이 있고, 또 나름대로의 삼성전자 예전에 그 삼성 다음은 뭐 잃어버렸다. 이래서 내부적인 리스트럭처, 이노베이션 이런 것들이 강조가 되기도 하고 있고요. 이제 그런 뭐 긍정적인 그 정책적인 경영적인 이런 요소들이 받쳐준 부분도 있겠지만, 이번 그 6만 전자를 회복하게 된 그 가장, 또 더군다나 단기에 회복했잖아요. 일단 이번 반등상으로는 단기에 한 일주일 사이에 회복이 된 건데, 물론 5개월 만에 회복이 된 건데, 이번 6만 원까지 올라오는 것에 있어서는 한 일주일 만에 올라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올라오게 된 거는 아무래도 이 기간 동안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엔비디아의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GPU라고 하잖아요. 엔비디아의 그 반도체 칩, AI 칩을 GPU라고 하는데 그 G를 따서 그다음에 테크놀로지의 T를 따고 컨퍼런스의 C를 따서 GTC 행사가 있었어요. 물론 이제 작년에도 여러분들이 제가 한번 유튜브에서 다루어 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그 이름 그 GTC라는 이니셜에 익숙하실 텐데 그 엔비디아의 그 기술 개발 그 회의라고 할 수 있는 GTC 행사가 있었고 뭐 거기에서 어쨌든 그 아직까지는 본격화가 되지 않았지만 여기 한국 기업들 중에 삼성전자의 그 HBM에 대한 지금 이제 그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그 협의의 개선 부분, 그다음에 그 엔비디아에서 그 삼성전자의 제품을 상용적으로 사용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좀 많이 반영이 돼서 삼성전자가 움직였고요. 그리고 또 이제 SK 하이닉스는 뭐 주가가 20만 원대 위에서 물론 얼마 전까지 그 18만 원도 무너진 적이 있었잖아요. 그 SK 하이닉스도 한 2주 정도 전에. 그런데 갑자기 가파르게 올라왔잖아요. 20만 원대로 다시요. 그 하이닉스 역시 SK 하이닉스 역시 그 GTC 그 엔비디아 GTC에서 12단 그 HBM을 12단 HBM을 어쨌든 국내 최초로 사용을 할 수 있게 됐다. 이런 소식들.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그 엔비디아의 GTC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호재로 작용이 됐고 그 힘으로 인해서 삼성전자가 6만 전자에 5개월 만에 올라섰고 SK 하이닉스가 최근 악재에 17만 원대까지 위협을 받았지만 다시 20만 원대로 복귀를 했다. 그 과정에서 코스피는 이제 다시 2,600선을 회복하고 그 2,600 어제 장중에 전고점에서 그 오버슈팅 직전 영역으로 지난번 반등에서 제시를 했던 2,650선 가까이까지 반등을 했다. 이런 이제 상황이 됐습니다. 자, 그럼 이 지점에서 이제 앞으로 증시가 어떻게 될 건지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좀 전에 제가 엔비디아의 그 GTC 때문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주가가 호재로 좀 작용을 했다. 그리고 이번 그 반등 장세 주역이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정작 그 기간 동안에 엔비디아 주가는 움직이질 못했어요. 다시요. 정작 그 기간 동안에 그 GTC 기간 동안에 엔비디아의 주가는 움직이지 못했다. 그 부분하고 테슬라가 제가 여러 차례 강조를 드렸는데 400달러대에서 지금 반토막이 난 거잖아요. 다시 200달러대 초반까지 된 상황에서 그렇게 많이 오르지 못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제가 테슬라를 이제 예를 들어서 한 서너 번째 전에 방송에서 제가 한번 다루어 드린 적이 있는데 그 테슬라 주가가 200달러대에서 한 달 만에 400달러대까지 올라갔다가 또 400달러대에서 이번에 아주 단기간에 200달러까지 떨어졌다. 이거는 그 사이에 그 테슬라의 펀더멘탈에는 크게 변화가 없었다. 그런데 그런 현상이 발생한 거는 뭐 트럼프의 당선 이후에 이런저런 그런 요소들도 작용을 했겠지만 그것보다는 여러 차례 강조를 드렸던 바 그 매그니피 7 종목들 중에서도 테슬라, 엔비디아는 유동성이 굉장히 활발하죠. 그 전 세계에 있는 그 투자자들이 참여를 하고 있고 그런 종목들을 기초로 하는 전 세계적인 ETF가 많이 만들어져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주가 흐름도 굉장히 활발하고 그 참여하는 그 거래량도 굉장히 많은 그런 상황에서 그 연계된 그 주식 옵션을 비롯한 파생 상품들 거기에서 발생하는 감마 스퀴즈라는 게 있다고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들께 좀 전문적인 내용으로 한번 다뤄드렸어요. 감마 스퀴즈에 의해서 그 매수 또는 매도 그 스퀴즈가 짜내다 이런 뜻이니까 그게 유발되는 걸로 인해서 그 주가가 그렇게 400달러에서 200달러에서 400달러 이런 움직임이 나왔고 또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100달러 무너졌다가 140달러 갔다가 다시 이번에 100달러대 110달러대 110달러까지 다시 급락하고 아직 반등하지 못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예전에 얼마 전까지 보여줬던 것처럼 급락 이후에 다시 바로 급등하고 테슬라나 그 엔비디아 얘기하는 거예요. 급락 이번에 이제 급락을 했으니까 또 단기간에 다시 그 급등을 하고 또 그 급등한 뒤에 다시 급락하고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될 것인가. 물론 인제 제가 간헐적인 변동성이라는 그런 말을 사용함으로써 주가가 과도하게 올랐다든지 과도가 빠졌을 때 간헐적으로 이제 미국 증시가 그 조정을 받아야 되는 빌미로 이런 그 매그니피센트 종목들의 그런 지금 현재 상황에서의 그런 그 한계가 있을 거다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테슬라하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그 급등 이후 급락 이런 반복된 패턴으로 인해서 감마 스퀴즈 이후에 일반적으로 잘 들으세요. 감마 스퀴즈 이후에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 펀더멘탈에 갇힌다. 네, 펀더멘탈에 갇힌다. 이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펀더멘탈에 갇히게 되면은요. 그 감마 스퀴즈에서는 그 펀더멘탈하고 상관없이 급하게 올라갔다가 급하게 이런 현상, 그 변동성에 의해서 투자자들에게 어떤 행운을 주기도 하고 어떤 고통을 주기도 하는 그게 이제 연출이 되는 그런 장세였다라면은요. 그 이후에 나타나는 그 특색으로는 좀 상당 기간 동안 주가가 크게 오르지도 떨어지지도 않는 그 펀더멘탈에 갇히는 그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 뭐 예를 들어서 또 예를 들자면 한국의 상황으로 예를 들자라면은 한국의 그 증시를 가장 주도하는 종목은 삼성전자.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파생 시장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종목도 역시 삼성전자. 근데 여러분들 보셨다시피 작년에 8만 8천 원인가요? 그 고점에서 5만 원까지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4만 얼마까지 거의 반토막 난 거라고 봐야죠. 첫 자릿수만 놓고 봤을 때 삼성전자 역시. 자, 그런데 지금 삼성전자가 이제 6만 전자 초반까지 회복을 하는데 5개월이 걸렸습니다. 얼마가 걸렸다고요? 5개월. 이 역시 그 감마 스퀴즈에 의해서 급등 또는 급등 이후에 단기 급락이 나온 이후에 펀더멘탈에 갇히는 또 이제 그 과정에서 펀더멘탈에 갇힌다는 얘기는 여러 가지 그 펀더멘탈적인 요소상으로 한계라든지 주가 대비로 해서 이게 그 주가를 설명할 만한 그런 추가적인 호재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는 한 그 펀더멘탈에 갇혀서 주가 흐름이 좀 다소 기존에 있었던 그 왕성하고 활발한 그런 흐름보다는 다소 그 운동성이 떨어지는 그런 좀 장세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이제 엔비디아, 테슬라. 자, 그럼 엔비디아, 테슬라가 그런 흐름을 가져간다라고 하면은 미국 증시도 역시 지금 반등 그 상황에 있어요. 반등 상황에 있는데 그 반등 상황이 재작년에 우리가 목도했던 것처럼 그 사상 최고치 다시 갱신 이런 거가 이제 좀 바로바로 나오기는 어려울 거다. 그러니까 조금 그 미국 증시는 전체적으로 지금 수준에서 뭐 더 많이 빠질 거다. 추세적으로 하락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수준에서 그동안의 그 우리 최고치 영역이었던 그 영역 구간까지 그 회복하기에도 좀 시간이 걸리고 그 사이에서 좀 지루한 등락이 흘러가는 좀 시간적으로 많이 시간이 좀 소요가 되는 아까 삼성전자가 6만 원을 회복하는데 5개월이 걸렸던 것처럼 그런 장세가 이제 미국 장세의 이제 올해의 특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대신에 이제 미국 증시에서도 다른 종목들 좀 상대적으로 지수 대비로 해서 또 펀더멘탈 대비로 해서 너무 그 주가가 말도 안 되는 주가에 있는 그런 종목들도 많아요. 미국 증시에 있는 종목들도 그런 종목들이 좀 선전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이번에 그 한국 증시가 좀 과거하고는 좀 다르게 볼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로 중국 증시가 좀 견조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중국 증시 상해 지수 기준으로 지금 3,400 선에 있는데 이제 중국 증시가 이번에 좀 반등을 하고 나니까 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그 중국 증시가 지수는 뭐 과거에 막 6천까지도 갔으니까 그 지금 지수가 그 높은 지수처럼 보이지는 않지만 중국 증시 역시 시가총액으로 따지면은 사상 최고권에 지금 올라와 있다. 그 얘기는 중국 증시에도 많은 종목들이 새롭게 상장을 하고 분할 상장도 하고 그리고 그 과정 유상증자도 하고 이 과정에서 시가총액 자체는 많이 그 과거의 최고치 수준까지 올라와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얘기는 중국 증시도 그렇게 그 시가총액이 펀더멘탈 대비로 많이 늘어났다라면은 치고 나가기에는 좀 시간이
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렇다라면은 중국 증시에 좀 연동을 하고 있고 그 최근에 비교적 그 미국 증시보다는 조금 견조한 흐름을 물론 이제 미국 증시가 그동안에 과거에 상승했던 거 따져서는 비교가 할 수 없는데 최근 단기에 한 2주, 3주 기간 동안에 미국 증시가 많이 하락하는 동안에 한국 증시 반등했다. 이 측면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지점에서 이제 중국 증시의 시총에 대한 그 해석이 다시 한번 나오고 있는 이 지점, 그리고 엔비디아, 테슬라가 감마스퀘어 이정의 감마 스퀴즈 이후에 그 펀더멘탈에 갇힐 가능성 이런 걸 고려했을 때 한국 증시 그리고 삼성전자 6만전자 초반에서 지금 이제 코스피 다시 2650 가까이 온 이 지점에서 지수로 봤을 때 한국 증시 지수로 봤을 때는 조금 숨고르기가 필요하지 않나. 숨고르기가 좀 필요하지 않나? 좀 쉬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다고 해가지고 다시 막 2,500 뭐 이렇게 초반까지 떨어지고 이럴 것 같지는 않고 일자적으로는 마디지수 2,600이 있고 또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한다라고 하면은 2,550이라고 하는 중요한 지지 라인이 있다 기억하시고요. 하지만 지금 현재 위치에서는 조금 숨고르기가 필요하지 않겠냐. 지수가 숨고르기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렇다면 숨고르기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면 종목별로 좀 이렇게 스위칭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종목별로 좀 스위칭 해가는 그 비율 조정해서 스위칭하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여러분들께 저의 의견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의 생각을 여러분들께 권유를 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주말까지 잘 보내시고요. 또 다음 주 중요한 포인트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